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물류자동화 2의 5부였고요. 거기서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컨베이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류자동화 2의 6부, 컨베이어 시스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컨베이어가 시스템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그 컨베이어의 루트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스타트 A에서 엔드 A로 가는 거, 그다음에 스타트 B, C, D는 엔드 A, B, C. 스타트 A도 마찬가지로 A, B, C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스타트 엔드 B에서 터널에서 리턴 A로 가는 이러한 루트를 말씀드렸고, 이러한 루트를 진행하면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죠. 첫 번째로 병합점입니다. 자, 이 병합점이라는 건 뭐죠? 여기 보시는 write to,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내용을 좀 선을 좀 굵게 하고요. 네. 자, 다운 2에 화물이 있고 라이트 2에 화물이 있을 때, 자, 라이트 3로 갈 수도 있고 라이트 2가 라이트 3로 갈 수도 있죠. 자, 이 두 가지의 하나의 노드에 두 개 이상의 노드가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병합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병합점에서 필이 생기는 게 뭐죠? 당연히 충돌이 생기겠죠. 왜냐면 뭐죠? 다운 2와 라이트 2는 항상 라이트 3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노드가 들어가는 두 개의 이 논리적 혹은 물리적인 실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다음인 대기겠죠. 대기는 뭐가 있죠? 라이트 2가 대기하고요. 다운 2에서 대기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선권, 자, 항상 다운 2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운 2는 가고 또 한번 가고 라이트 2는 대기를 하고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병합 충돌 대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중 하나인 교착 상태, 뭐죠? 바로 이 라이트 4 이렇게 화물에 쭈루룩 있습니다. 화물이 쭈루룩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라이트 6에 있는 화물이 리턴 A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전체 화물이 멈추거나, 그리고 엔드 C로 가는 게 아니다, 엔드 B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전체 화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 가지고 교착 상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의 조건이 코프만 조건 설명을 드렸고, 반대로 기아 상태는 뭐죠? 기아 상태는 이제 대기로 인해 생기는 상태죠. 네, 다운 2가 먼저 라이트 3 갔다가 빠집니다. 그 사이에 스타트 B는 새로운 다운 2가 또 내려와요. 라이트 2는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화물이 사라졌지만 어떻게 됐죠? 두 번째 화물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정 우선순위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라이트 2는 무한히 대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기아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착 상태와 기아 상태를 항상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교착 상태의 영향은 대표적으로 이 시스템 마비, 그죠? 시스템 마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아 상태는요, 특정 화물만 마비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이제 1부에서 컨베이어 시스템 1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번 시간에 어떤 걸 할 거냐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죠? 어떻게 해야 이 교착 상태, 그죠? 교착 상태와 기아 상태를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제 고정 예외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정 예외 규칙 보시면 여기 제가 그림을 파란 박스 하나를 그렸고요. 그 옆에 빨간 박스, 그리고 녹색 박스를 그렸어요. 그러면 각 박스의 특징이, 고정 예외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 색깔을 좀 바꾸고요. 자, 엔드 A부터 제가 화물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까지 화물이 찼을 때, 자, 예를 들면은 스타트 D 다운 4죠. 다운 4에서는 뭐예요? 여기 색깔 좀 바꿀게요. 자, 다운 4에 화물이 있습니다. 다운 4에 있는 화물은요, 엔드 A로 가면 안 돼요. 예, 그죠? 엔드 A일 경우에 가만히 대기를 해야 됩니다. 엔드 B나 엔드 C일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진행을 해도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차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운포에 있는 화물이 목적지가 엔드 A예요. 그래서 다운포에 있는 화물을 엔드 A로 진행을 시킬 겁니다. 자, 진행을 하는데, 그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다운포가 있는 화물이, 자, 이 화물이 레프트 4 업다운으로 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막아버렸잖아요. 이 F 업다운을. 그러면은 스타트 A, 스타트 B, 스타트 C에서 출발한 엔드 B 화물이 갈 수가 없죠. 무작정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전체 물류 흐름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만큼 엔드 A부터 레프트 5까지 차 있다면은 엔드 A가 목적지인 화물들은 어디서요? 대기점, 병합점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게 물류 흐름상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드 B도 마찬가지겠죠. 엔드 B도 4개가 차 있다면 이제 엔드 B가 목적지인 C 가면 안 되죠. B도 가면 안 되고 A도 가면 안 됩니다. 왜 가면 안 돼요? 이 4개가 차 있는 순간 뭐가 돼요? 엔드 A랑 엔드 B를 같이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엔드 C로 갈 공간을 항상 확보를 해줘야 되므로 이 병합점 앞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전제 조건이에요. 항상 정해져야 될 규칙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업1이죠. 업1에 화물이 있을 경우에는 자, 엔드 B의 화물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진행하면 안 돼요? 레프트 4 업다운을 막아버리니까 이 업1이 가기 전까지 엔드 A와 엔드 B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 규칙은 항상 지켜져야 되는 고정 규칙이므로 고정 예외 규칙은 항상 지켜져야 되는 규칙이니까 꼭 사전에 이렇게 고정 예외 규칙을 만들어 두고 제일 윗단에다가 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목적이 뭐였죠? 교착 상태와 기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가장 다이어그램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제일 상위단에 있는 게 행위자 기반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BDI 소프트웨어 모델, 그리고 소프트웨어 모델의 정책인 분산형 국소제어와 동적 우선순위 제어입니다. 자, 그럼 뭐냐면요, 이 분산형 국소 제어와 동적 우선순위 제어라는 규칙으로 만들어진 BDI 소프트웨어 모델들을 하나의 행위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위자가 최상위 개념이고 그 아래에 행위자의 구조인 BDI 소프트웨어 모델이 있고, 소프트웨어 모델의 목표는 뭐예요? 이 규칙은 뭐예요? 이런 동적 우선순위와 분산형 국소 제어라는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역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행위자 기반 모델이라는 거 알았고, 이 기반 모델은 BDI 소프트웨어 모델로 운영이 된다. 그 소프트웨어 모델의 규칙은 뭐냐? 분산형 국소 제어와 동적 우선순위 제어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자, 동적 우선순위 제어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좀 올라갈게요. 먼저 분산형 국소 제어예요. 자, 분산형 국소 제어는요, 그러니까 중앙 제어기가 모든 화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 경로를 직접 지시하는 중앙 제어의 반대 개념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림 볼게요. 여기 있죠. 중앙형 제어. 중앙형 제어를 보면은 여기에 빨간색으로 혼자 있는 이 중앙이 있어요. 이 중앙이 옆에 보여요. 이 노드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앙이 노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중앙이 인접한 노드들한테, 중앙이 자기랑 연결된 노드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 너는 A로 가, 너는 B로 가, 너는 C로 가, 너는 D로 가. 괜찮아요. 참 좋은데 한 가지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뭐가 있어요? 자,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타트 A, B, C, D 화물 다 같이 출발해요. 이럴 때 문제가 없죠. 차 있어요, 차 있어요, 차 있어요, 뭐 차 있어요, 이렇게 차 있어요. 문제 없어요. 자, 근데 어떻게 돼요? 물량이 내려가는 순간, 자, 모든 스타트 다운의 물량이 차는 순간 어떻게 돼요? 스타트 A, B, C, D는 다시 또 새로운 물량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스타트 A는요, 다시 또 새로운 물량이 이렇게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새로운 물량은 다시 또 내려가야 되고, 그럼 또 내려가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뭐가 돼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러한 중앙 제어 방식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변수가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분산형으로 하나씩 제어를 하자. 그래서 이러한 분산형 제어 방식이 나왔습니다. 자, 분산형 제어의 가장 큰 특징 뭐죠? 분산형 제어는 이 중앙에 센터가 없어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각 노드가 자기들끼리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산형 제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형의 목적은 다량의 컨베이어가 이제 병합점과 분기점을 가지고 있고 입출과 CC가 진행이 되니까 중앙 집중으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대응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분산형을 통해서 인접한 노드끼리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뭐죠? 각 노드의 컨베이어의 국소 범위 인접 상태와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제어하는 방식을 넣는 겁니다. 그 장점 뭐죠? 중앙 제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죠? 중앙 제어 최적화보다 중앙 속도가 아니고 중앙 제어 최적화보다 반응 속도가 빨라요. 왜 빨라요? 왜냐면 중앙 제어 최적화는 여러 가지 변수를 전부 다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분산형은요, 자기 노드, 나의 상태와 인접한 노드들의 상태만 가지고 정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대응이 빠르고,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국소 에러 변동에 강하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중앙형은 중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 아무것도 못해요. 중앙이 명령을 받는 거니까. 근데 분산형은 뭐예요? 노드 하나가 죽는 거 그냥 단순히 노드 하나가 죽는 거예요. 별로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전체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중앙형은 중앙이 죽게 될 때 전체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분산형은 하나쯤 죽어도 괜찮다. 물론 문제는 있으니까 빨리 조치는 해야겠죠. 그리고 병렬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뭐예요? 이 중앙형이라는 건요, 전체 시스템이에요. 이 목금을 보면 중앙형은요 전체 시스템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 시스템 혼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다 내려줘야 돼요. 근데 분산형은 뭐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결정 이렇게만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하면 되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병렬적인 의사결정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점은 뭐죠? 대신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어쨌든 단점 이런 거 존재하죠. 단점은 뭐예요? 전역 최적화가 항상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분산형에 비해서요. 중앙형은 전역 최적화죠. 왜냐면 뭐예요? 이 중앙이 전체를 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전역 최적화가 항상 나와요. 이 시스템에 대한 최적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분산형은 뭐예요? 이 시스템을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 방식이 아니고 인접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해결은 아니고요. 전역 최적화가 보상되지 않으므로 중앙형에 이런 차이가 있다 같은 느낌입니다. 자, 다음에는 교차 기하 상태의 방지 규칙이 필요하다. 우리 당연히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형 국소 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국소 제어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지역성이죠. 각 노드는 주변 노드랑 하류 정보로만, 노드 정보로만 의사결정 가능하다. 이겠죠? 요렇게 하류 주변과 중앙형은 전체를 봐야 되지만 분산형은 여기 이런 하류 노드 같은 주변 정보로만 하고, 두 번째로 자주성. 각 노드는 중앙 판단 아니죠. 각 노드끼리 판단하기 때문에 독립적 판단 기준이고요. 그다음 확장성. 시스템이 확장되면은 노드의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노드 하나 늘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딱 그어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중앙형은 뭐예요? 여기 하나 뭐가 생겨버리는 순간, 그죠? 내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뭐 하나 생겼어요? 그럼 딱 여기서 갑자기 변수들이 또 많아졌죠. 분기들이 많아지니까 변수들도 많아지고,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너무 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형과 분산형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경고성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각 노드의 문제, 노드 하나만 망가지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실시간성, 판단 범위가 적기 때문에 빠른 반응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형 국소 제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여갑 제어라는 게 있어요. 여갑 제어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파이프 있잖아요. 이런 파이프, 이렇게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라고 할게요. 자, 이 파이프에 물건이 이만큼 차 있어요. 만약에 물량이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다른 새로운 게 들어와 봤자 계속 역류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역류하는 거를 막고자 만드는 게 바로 이 여갑 제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그 종단 보면은 여기 있죠. 엔드 C 얘기해 볼까요? 엔드 C에 물건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이 물건이 차 있을 때 압력들이 이게 상단으로 전파가 쭉쭉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2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라이트 3가 엔드 C에 물건이 차 있으면 나는 못 간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런 개념이죠. 자, 여기에 제가
자, 이렇게 뭔가 문을 넣었다고 칩시다. 문을 넣었고요. 자, 여기에 이만한 물량이 들어갔어요. 자, 이게 반쯤 차 있습니다. 반쯤 차 있는데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이만합니다. 꽉 차요. 어떻게 돼요? 이게 들어가면은 역류하겠죠. 그 역류가 안 되게끔 이 게이트, 이걸 게이트로 갈게요. 이 게이트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물량이 크고 잔량이 이만큼 남았는데 이게 들어가는 순간 게이트가 닫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안 된다. 그럼 두 번째로 물량이 들어왔어요. 요만해요. 근데 봤을 때 게이트 입장에서 어때요? 이 정도 크기면은 이만한 크기면은 내가 안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걸 이제 게이트가 상관없으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이 역압 제어라고 하고요. 이 역압 제어라서 왜 쓰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사실 역압 제어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뭐죠? 일단 내용을 좀 지울게요. 잠시만요. 내용을 좀 지우고, 네. 이렇게 만들고. 그럼 역압 제어에서 뭐가 좋은 거죠? 여기에 만약에 엔드 C 물량이 있어요. 근데, 자, 스타트 C에서 다운 3, 다운 3에서 라이트 5로 가야 돼요. 근데 엔드 C가 물량이 막혔으면은 가다가 막아버리죠. 레프트 다운에서 막아버려요.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타트 D 못 가고 스타트 B에서 가는 거 못 가요. 전체적인 물류 흐름이 보장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막혀 있는데 뭐가 계속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이 교착 상태죠. 교착 상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역압 제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압 제어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유효연합은요. BP, VT는 이제 카인데 제가 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XDT 곱하기 BPD의 V인데 여기서 말하는 V는 뭐예요? V는 노드, 자기 노드죠. 자기 노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지 D는 목적지예요. D는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뭘 포함해요? 네, A, B, C, R이라는 이런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D입니다. 그래서 자 각자 역할이 뭐예요? BP, A는 V는 AND A의 막힘 컨베이어로 역전파된 압력, 뭐 B, C, 리턴 A 똑같죠. 그 다음 카이 A는 보시면 이제 1이죠. 이거는요, 예를 들면 이렇게 화물이 있으면 여기 화물이 차 있잖아요. 만약에 컨베이 노드에 화물이 차 있으면은 1인 거예요. 화물이 없으면 당연히 0이겠죠. 0이라는 건 뭐예요? 이 값이 어차피 곱하기 0이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다. 대신 차 있으면은 이 XAT는 1이니까 이 역압이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동 허가 조건은 뭐예요? 만약에 V에서 W로 갈 때 W가 비어 있어요. 중요한 건 W가 비어 있어야겠죠. V에서 W로 갈 때 W가 비어 있고 그리고 이 값 여기한 실시간 유효 역압의 값이 내가 생각하는 허용 최대 압력 다음 컨베이어 여기 보시면은 자 이 기준이에요. 다운 3가 있을 때 이 다운 3가 V고요. 요 라이트 5가 뭐예요? W예요. 그럼 뭐예요? W는 비어 있잖아요. 자, 하나 좀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허가 조건이죠. 이동 허가 조건. 자, W가 비어 있습니다. W는 비어 있고 V가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이 역압값. 라이트 5가 갖고 있는 역압값이죠. 다음 컨베이어는 W니까 W의 최대 역압값이 자, 실제 역전파대 역압보다 커야죠. 커야지만 다운 3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걸 역압 제어라고 얘기를 하고 좀 더 직관적인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엔드 C부터 역압이 쭉쭉쭉쭉쭉쭉 까이죠. 그래서 이 감쇄율을 0.8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쇄율을 0.8에서 각 노드마다 이제 이 0.8배씩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엔드 C부터 스타트 라이트 5부터 해볼까요? 라이트 5 어떻게 확인하느냐? 잠깐만요. 자, 엔드 C부터 저 내용을 좀 지울게요. 라이트 5면요. 엔드 C 자, 라이트 5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5개면은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 먼저 꺼내고요. 자, 0.8에 5제곱미터 곱하기 100. 자, 32.768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 32.768은 뭐죠? 네, 여기 라이트 5는 현재
이 라이트 5에 올리는 실시간 유효 여값은 목적지가 C일 경우죠. 목적지가 C일 경우에 라이트 5가 걸리는 실시간 여값은 뭐예요? 32.77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값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다음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라이트 5 기준으로 봤을 때 뭐예요? 라이트 5의 허용 여값은요, 30이에요. 30인데, 32.7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아까 C였죠. C에서 라이트 5로 가는 여값이 32.77인데, 이 라이트 5 허용하는 여값은 30이에요. 그래서 갈 수가 없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 라이트 5 허용한 여값은 30이고, 엔드 C가 막혔을 경우에 돌아오는 값은 뭐예요? 32.77이에요. 그래서 다운 3가 가고 싶어도 뭐예요? 라이트 5에서 막는 거예요. 오지 마라. 지금 엔드 C가 있기 때문에 너가 들어온다고 한들 이 라인을 막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라이트 5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 입장의 기준은 뭐예요? 엔드 C에서 오는 여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 여값이 되니까 여값은 뭐 이제 아래 표에 따라서 각자의 여값 기준이 있고 그리고 목적지가 A, B, C, R인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된다. 그럼 라이트 5 뭐 반대로 A 해볼까요? A에서는 여값이 뭐예요? A에서는 라이트 5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네요. 굉장히 높죠? 11개 한번 볼까요? 0.8에 11승 곱하기 100 하면 네, 8.58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8.58이니까 예, 8.59인데 뭐예요? 라이트 5의 허용 여값은 30입니다. 그럼 뭐예요? 자, 여기서 차 있으면 여기서 차 있다 엔드 A가 차 있다고 한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긴 허용 여값이 30이지만 실제로 온 건데 그보다 적은 값이죠. 30보다 적은 값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다운 3가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전체 물류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규칙인 거예요. 게이트죠. 아까 얘기한 요 게이트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XAT가 1일 때만, 그러니까 막힘이 활성화됐을 때만 이러한 표에 따라서 네, 물론 이 여값값을 여값은 당연히 편하게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여값 제어고 이 여값 제어의 가장 큰 카테고리는 이 분산형 국소 제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말씀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교차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산형 국소 제어의 여값 제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6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이어그램에서 다시 보시던 것처럼 이 분산형 국소 제어라는 정책을 얘기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동적 우선순위 제어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